20세 이하 월드컵 예선에서 이 골키퍼 홍성민이 승부차기 선방으로 주목받았습니다. 승부차기 실력일까요? 운일까요? 해답을 드리겠습니다. 이 골키퍼와 키커의 거리는 11m죠. 키커가 찬공이 골라인을 통과하는 시간은 0.4초고요. 이 골키퍼가 공을 보고 반응하는 시간은 0.6초입니다. 이론적으로 이 골키퍼는 공을 막지 못하는 게 바로 페널티킥이기도 하죠.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골키퍼가 이 키커보다 심리적 부담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승부차기에서 골키퍼의 심리와 관련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이스라엘의 심리학자 미하엘 바렐리 교수가 2007년 경제심리학 저널에 발표한 엘리트 축구 골키퍼의 행동 편향, 이 페널티킥 사례라는 제목의 논문인데요. 이 바렐리 교수는 이 프리미어리그와 전 세계 주요 단일 대회에서 나왔던 286개의 페널티킥을 표본으로 킥의 방향을 분석했습니다. 이 골대를 3등분했는데요. 이 골키퍼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32.1%, 오른쪽이 39.2%, 중앙이 28.7%였습니다. 오른쪽 방향이 좀 많기는 했지만 크게 보면 3등분이죠. 왼쪽, 오른쪽, 중앙, 공이 올 확률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. 이 골키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? 왼쪽 점프가 49.3%, 오른쪽 점프가 44.4%, 중앙을 지킨 것은 6.3%였습니다. 일단 이 골키퍼는 공의 방향을 예측하고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점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결과는 어땠을까요? 왼쪽 점프 방어율은 14.2%, 오른쪽 점프 방어율은 12.6%였습니다. 주목할 지점은 중앙인데요. 18번 중에 무려 6번을 막아냈습니다. 방어율이 33.3%나 되죠. 그럼 명확합니다. 이 공은 오른쪽, 왼쪽 또는 중앙으로 올 확률이 비슷합니다. 공을 막아낼 가능성은 중앙이 가장 큽니다. 그렇다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점프하지 않고 중앙을 지키는 것이 페널티킥을 방어하는 최선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27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지켰던 이 퍼거슨 감독은 경험적으로 이 비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. 이 퍼거슨 감독은 이 페널티킥에서 골키퍼에게 중앙을 지키라고 요구했는데요. 이 골키퍼가 과연 말을 들었을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럼 왜 골키퍼는 왜 미리 예측하고 점프를 할까요? 행동 편향입니다. 행동 편향은 인간은 위기나 불운을 예감할 때 가만히 있기보다는 가능성이 낮더라도 나름의 행동을 대책으로 취한다는 심리학 용어입니다. 쉽게 말씀드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.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. 바로 이 말이죠. 이 바렐리 교수의 논문에는 좀 더 솔직한 골키퍼들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. 그냥 서 있다가 골이 들어가는 걸 지켜보는 거는 정말 창피하고 끔찍하다.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몸을 날리면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 골키퍼의 행동 편향에는 이 팬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. 결국 페널티킥에서 골키퍼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두려워해서 일단 점프하고 본다는 얘기입니다. 이 페널티킥의 행동 편향은 키커에서도 나타나는데요. 페널티킥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은 이 크로스바와 이 골포스트가 만나는 양쪽 모서리겠죠. 자, 그런데 이 방향으로 공을 차는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. 왜냐고요? 실축하게 되면 홈런볼이 되죠. 똑같이 실축을 해도 이런 홈런볼은 두고두고 안주감이 된다는 것을 선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대부분의 키커는 좀 더 안전하게 공을 낮게 차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이 골키퍼에 막히더라도 이럴 경우에는 골키퍼가 선방한 게 되죠. 그럼 모든 골키퍼들은 일단 점프하고 볼까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특히 이 페널티킥에 강한 전설적인 골키퍼들이 있죠. 이들은 분명히 달랐습니다. 이 대표적으로 이훈재입니다. 이훈재의 K리그 통산 승부차기 전적은 11승 1패입니다. 페널티킥 방어율은 무려 44.8%나 되죠. 엄청나죠? 20세 이하 대표팀 골키퍼 홍성민은 훈련할 때 10개 중 8개는 막는다. 이 페널티킥에는 자신이 있다.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.
이윤재가 밝힌 페널티킥의 비결은 중앙을 지킨다. 공을 시야에선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본다였습니다. 바렐리 교수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죠. 이 골키퍼의 페널티킥 방어 능력에 관한 좀 더 직접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2005년 체육과학연구에 실린 페널티킥 방어 성공을 위한 엘리트 축구 골키퍼의 시선 행동 분석이라는 논문입니다. 서울대학교 김선진, 이승민 교수는 공의 방향을 예측할 때 숙련된 골키퍼와 초보 골키퍼의 시선 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혔는데요. 이 골키퍼가 공의 방향을 정확히 예측했을 때는 이 키커가 공에 접근할 때 키커의 어깨, 또 킥 스윙할 땐 공과 지지다리 사이의 공간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. 자, 그리고 이 고정된 시간은 길다라고 했습니다. 이 반면에 방향 예측에 실패했을 때는 키커의 머리, 몸통, 팔 등으로 시선이 분산된다고 했고요. 이 연구 결과는 이윤재의 비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학문적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렇다면 이 골키퍼가 페널티킥을 잘 막는 방법. 첫째, 중앙을 지킨다. 둘째, 이 키커가 공에 접근할 때는 어깨, 킥을 할 땐 지지다리와 공 사이의 공간을 끝까지 본다입니다. 승부차기. 이 골키퍼도 키커도 모두 다 실력인 거죠. 그런데 이 승부차기는 보기엔 정말 재밌는데 진짜 잔인합니다. 이 골을 넣는 게 아니라 이 골을 넣지 못하는 선수를 골라내는 게임이죠. 잉글랜드 대표팀의 전담 키커 데이비드 베컴은 2005년 페널티킥을 더 이상 차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. 이 페널티킥을 찰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. 이것이 베컴의 고백이었습니다.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통산 98골을 기록했지만 페널티킥 골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. 1972년 이 아시안컵 이라크전이 A매치 데뷔전이었는데요. 여기에서 승부차기에서 하늘로 날아가는 홈런볼을 찾습니다. 이 홈런볼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페널티킥을 차지 않았죠. 1969년 멕시코 월드컵 예선 호주전에서는 임국찬이 페널티킥을 실축했는데요. 온 국민의 욕받이가 됐습니다. 임국찬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. 아프리카 가나 대표팀의 아사모아 기아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우루과이전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했죠. 자, 그 뒤로 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. 그의 어머니가 2012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. 어머니의 유언은 아들아, 다시는 페널티킥을 차지 말아라였습니다. 기아는 페널티킥을 차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가나 대표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.